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과, 공보감사 담당관, 민원토지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제안 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기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 세임 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가름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서무후생 담당입니다. 최종철 조직인사 담당입니다. 최상구 자치지원 담당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 담당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 담당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및 각동소관 2021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186억 4,47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11억 9,748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자치 행정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65억 1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열심히 일하는 조직 관리를 위한 대포 만세운동 기념 행사 등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체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로 2억 8,3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위탁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5억 7,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2,0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신규 사업으로는 보건소의 조직 진단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표준 인사정보 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비가 6,86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체 예산은 16억 8억 5천 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운영비는 13억 2,432만 6천 원이 되겠고 여비는 1억 1,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4억 1,0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은 대한적십자사 속초시 봉사관 증축 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5,907만 8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2,1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으로 사랑의 빵 나눔 등 13개 사업과 운영비,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2억 1,36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은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비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담금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 1억 1,0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 시민화 운동 사업은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행정조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에 1억 8,10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은 통장 건강검진 지원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시설비 지원을 위하여 3,0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1,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 지원에 3,5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사업에 3,7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을 위한 사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업 대학생 운영을 위해서 2억 7,5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단체 지원을 위한 5,3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운영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하기 위한 차량 구입비 3,600만 원을 기상하였고 기타 일반 운영비를 1억 1,4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양 자율방범대 방범 초소 신축을 위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양 경우의 지원에 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양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기 위한 4,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정보통신 체계 확립을 위한 기록물 및 행정정보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5억 3,9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발간실 운영을 위하여 7,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신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3억 1,2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역 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8,2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2억 3,6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하여 2억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1억 4,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마을 운영을 위한 활성화 사업으로 2,4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 업무 추진비를 9,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관군 협력 증진을 위한 통합방위 태세 구축 사업비로 1억 3,204만 5천 원을 개정하였습니다. 동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8개 동에 대하여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 및 건의사항 처리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자치행정과의 행정운영 경비를 위한 사업으로 226명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제세, 공과금 또 운영비에 대한 것으로서 110억 7억 6,10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기본 경비는 1억 9,2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8개 동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이제 공무직 근로자 금평과 관련돼서 본 의원이 그 전 예산 심의 때도 질의를 드렸었고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담당 계장님 배석하고 계시지만 공무직 근로자들께서 이거 현업에 계시는 분들, 특히 그 상소사업소에 계시는 분들 현장에서 이 추운 겨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현업 그 공무직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그 금평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우리 계장님 그 이번에도 좀 조치를 잘 취해 주신 것 같은데요. 관심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 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이렇게 저 궁금한 거부터 이렇게 좀 몇 가지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공인노무사 수당이 33만 원 12개월로 있는데 네. 지금 공인노무사가 우리 관내에 상주하고 있진 않죠? 네. 강릉에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문료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실무적인 뭐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오시나요? 우리가 나가나요? 저희가 그 문서로 보내거나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여기 직접 오시게 될 때는 저희가 특별히 요청했을 때나 인근에 출장이 있을 때 저희에게 또 오십니다. 우리 청내 노무 관계가 어떤 문제들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까? 저희 노무 관계는 지금 이제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릉에 상주하고 계신다. 예, 속초에는 거의 안 들어오시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우리 대포 만세운동 올해 그 기념행사 홍보 및 운영 예산이 이제 2천만 원이 잡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들리나요, 제 목소리? 예, 들립니다. 작년에는 이제 잘 치렀고 처음으로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됐죠, 그죠? 예, 우리 지역에 그래도 독립 운동의 역사를 담고 있는 우리 대포 만세 운동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소중한 자료 수집과 이런 유적 발굴을 통해서 계승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올해 신규 예산에 보면은 대포 만세 운동 역사 기록물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어요. 네, 뭐 홍보물이야 뭐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면 될 테고 역사 기록물이라 하면 지금 대포 만세 운동 관련된 역사 기록물들을 수집을 하고 이제 발췌를 하고 발굴을 하실 예산인가요? 아니면은 이미 기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이미 기 확보되어 있던 역사적인 기록들에 대해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알릴 수 있고 이런 걸 하기 위한 자료들을 좀 더 보완해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작년에도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고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대포 지역에서 이제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그 지역에 또 이런 역사 유물, 역사 기록물들을 홍보 전시할 수 있는 그리고 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후세 자손들에게도 우리 지역의 독립 운동 역사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 그다음에 역사 기록물들을 전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공간적인 확보, 장소에 대한 확보 고민을 좀 해보자. 그래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구 대포 동사무소죠. 저 대포 항개발사업소. 예, 예. 지금 거기가 뭘로 쓰고 있죠? 지금은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전에 이제 거기를 비워서 저 시립박물관에서 올해 사업으로 실시하려다 예산이 서지 못해서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그 건물이 소유는 자산관리공사로 돼 있나요? 아니면 속초시 건물로? 속초시 건물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쪽에 대한 그 대포 만세운동 역사 기록관 건립에 대한 검토는 내부적으로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네, 올해 2020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시립박물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예산이 서지 못해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기록관을 추진하게 되면은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시립박물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박물관 형식으로 이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 검토할 때는 시립박물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됐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대포 만세운동은 우리 지역사회의 독립운동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기록이고 이것을 후세에 잘 전달하고
홍보하고 교육시킬 의무가 우리 기성세대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대포 만세운동 기념관이 빠른 검토를 통해서 여기서 어디 장소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우리 대포항 개발 사업소 같은 그런 유휴 건물들을 활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건립이 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요구와 관련된 예산은 당장 추경 때라도 좀 수립이 돼 갖고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5페이지 보면은 사이버 교육 부담금이 작년보다 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그 사유가 뭐죠? 지금 대면 교육들을 대부분 이제 많이 지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사이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시간들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면 교육을 유치합니다. 이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이 좀 예, 증액이 사이버 됐다. 교육을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하면 있습니다.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강원도 시장 군수 협의회 예산이 올해 신규로 들어왔어요. 네, 그죠? 작년까지는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요 부분에 305페이지, 205페이지 하단. 예, 이게 그 전까지도 강원도 시군 시장 군수 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 협회비가 없었나요? 2017년도부터 이제 미편성됐었던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담금 납부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올해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럼 올해부터가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 갖고 납부를 예, 하시게 예, 되는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선진 시책 벤치마킹 해외 연수라 그래서 네. 200만 원씩 2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이게 선진 시책 발굴 배낭여행이랑 똑같은 예, 배낭여행도 있었고 이제 또 이런 유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배낭여행은 해외 연수 없어지고. 따로 배낭여행 따로였는데 올해는 배낭여행 예산은 편성이 없습니다. 안 됐고 예, 안 예. 됐고요. 예. 해외 연수나 배낭여행이나 차이는 뭐였죠? 그 자발적으로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나 이런 데를 이제 그 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구성을 가고. 해서 간다는 그런 취지가 더 강했습니다. 해외 연수는 패키지로 가고 여행사 끼고. 대부분 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배낭여행 예산은 편성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방법을 좀 다양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구태여 두 개를 좀 나누지 않아도 방법에서 좀 묘미를 가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개만 했습니다. 연수 비용이 200만 원씩 돼 있습니다. 한 명당 그죠? 네네. 그럼 결국에는 연수 비용에 맞춰 갖고 해외 연수 장소를 결정할 네.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비용이 초과가 되면 자부담으로 돌립니까? 자부담으로 갑니다. 자부담으로? 예예. 그 장소는 누가 정합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선진지는 누가 정합니까? 선진지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네. 매년 좀 장소를 달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을 선호했던 경향도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또 여러 사람을 보낼 때는 동남아 부근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매년 그러면은 그 장소나 그 물가 상승 요인이 있는데 해외 연수 비용이 계속 200만 원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고 자원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원봉사자 대회는 실내에서 우리가 이제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를 말하는 예,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예, 작년에 했었나요? 작년에는 작년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작년에 한마음 대회 했었나? 제가 잠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개최가 됐었나요 작년에? 제가 작년에 개최된지 여부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찾아서 제가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네, 20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206페이지요. 예, 예. 거기 조직진단 연구 영역비가 있어요. 2,200만 원. 그 영역 결과를 하고 뭘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올해 감염병이나 이런 사안으로부터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보건소가 5급 행정과장 이제 과장이 이제 그 보건소 전체를 하기에는 인력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있어서 조직 진단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그 보건소를 4급 국장 체제로 하면서 개방형 직위제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건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마당에 조직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해서 저희도 이제 국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 하에 용역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 이게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용역한 다음에 예, 보고하시려고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건 기본적인 조사에 관한 용역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강원도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내부적인 거네 보건소 예, 내부 조직. 그럼 208페이지 우리 왜 직장 어린이집 운영 있죠? 몇 페이지라고요? 208페이지 208 잘 안 들리시나요? 지금 208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운영. 네, 이거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화가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지금 있죠? 이제 일주일 전까지는 7명이었고요. 지금 네. 현재 영세아 2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5명입니다. 지금 그러면 직장인들의 원화들이 농공단지로 안에 있습니다. 기쁜 출퇴근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방과 후 교육도 하나요 거기는? 예, 합니다. 그러면 몇 시까지 이렇게 희망입니다. 6시까지도 봐주고 그 이후까지도 부모들이 원할 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1억 5천이 들은다는 얘기인가요? 인건비와 그 기타 이제 어린이들 운영하기 위한 재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 엄마들이 이제 그 시청으로 출근을 하면 애들은 같이 이렇게 출퇴근해 주는 버스가 있나요? 버스 있습니다. 예. 그 버스비도 다 거기 포함됐겠네요. 네, 그 운영비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한적십자 봉사관 증축 사업은 네. 앞으로 이게 도하고 매칭 사업이죠? 네, 강원지사에 저희가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네. 50% 저희 50%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설정해 놓으면 도에서 매칭으로 또 7천만 원이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210페이지 보면요,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년입니까? 이게 처음 이게 시작하는 이제 것이에요? 올해 처음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 예. 자치발전 부분에 대한 이제 개별 토론회와 그다음에 전체 나중에 18개 시군 공통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도에서 1,000만 원에 대한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 토론회이기 때문에 네. 지역에 그 관계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별개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예, 그분들도 참여를 하시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의 그 중점이 돼서 하는 그런 토론회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시군 자치발전이라는 큰 맥락으로 좀 봐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죠, 강원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210페이지 보면 군장병 할인 우대업소 네, 홍보가 있어요. 400만 원이. 네네. 이거는 어떤 면에서 하는 건가요? 할인 우대하시는 업소들의 무슨 성과급 내지 뭐 이런 건 있습니까? 업소에 대한 지원 비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부 업소에 대한 이제 어느 업소가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군부대에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홈페이지 같은데 올려서 알리기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경우가 됩니까? 증가가 네, 돼요? 지금 한 170여 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좀 주실 생각은 안 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시는 아직은 없고요. 양구나 철원 같은 이제 군부대 접경 지역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제 더불어 가는 군장병하고 시민들의 인구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시민들이 협조한 만큼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조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참조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시민의 날 운영이 대폭적으로 늘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못한 거를 이제 예산을 잡아놓고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민의 날 행사가 이제 올해도 이제 그 시상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내년에 이제 이 코로나 전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되면 기존의 시민의 날 행사를 한 일주일 정도씩 이렇게 해서 그 주간으로도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행사로 저희가 기획을 해보자 하고 생각하고 올해 예산을 좀 증했습니다. 그 시민의 대상 받으신 분들은 뭐 저희가 이제 차별적으로 뭐 대우를 해주십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상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 시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초대권을 매번 문화회관에서 한 행사들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가족과에서 이제 그 승하원에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제도들을 좀 만들어 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 시민의 상 받으신 분들의 그 자격과 그런 게 다 검증된 거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자존심 내지 자긍심을 좀 높여주는 방안도 저희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중심으로 이번 이제 자치행정과의 좀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예산을 좀 잘 볼 눈이 없어서 사업계획서들을 좀 요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기하고 있던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결과 보고서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먼저 그 예산 심의에 앞서서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들이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사업을 지속해서 왔던 부분들에 제가 요청을 했던 게 이제 선진시책 벤치마킹, 뭐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청해 보니 거의 그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자료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를 좀 확인하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주무 과장으로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선진시책 결과 보고서 말씀하시나요? 네, 그거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결과 보고서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선진시책을 다녀오고 나서 사실은 이제 저희 부서가 모든 그 사람들이 낸 결과 보고서를 보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좀 더 하고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을 또 다음 해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것들은 제가 이제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그 출장 복명서 다녀온 그 견학 결과 보고서만을 가지고 그걸로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서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네. 여쭤봐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200만 원씩 20명에 이제 4천만 원이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인원도 좀 달라질 수 있고 여비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평가 이전에 4천이 몇 개 팀이 몇 명이 어디를 다녀와서
총 4천만 원 중에 예산은 어찌어찌 쓰여졌는지를 보는 거는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로서 결과가 안 되어 있는 게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속초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원으로서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얼마나 자세한 사업 계획서를 원하고 예산 계획서를 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업 결과 보고서가 정말로 진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을 매번 요구하고 평가해 오고 있는 속초시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비어 있는데 꼼꼼히 되고 있습니까?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비에 대한 결산은 사실은 출장 복명서로 가름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체 그 해의 출장 복명서를 보고 제대로 됐는지를 저희가 한 번 더 검증을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를 그 출장 복명서만으로도 여비는 가능합니다. 아니 과장님 계속 이제 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 자 벤치마킹 해외 연수 사업 결과 보고서 2020년, 2019년이 있냐는 거예요. 출장 복명서 그 출장 여비는 정말 다 알아서들 정산하시겠죠. 네. 그렇지만 4천만 원이라고 예산을 받았을 경우에 이 4천만 원 하나의 일개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도 한 장이라도 우리가 사업 결과 보고서들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몇 개 사업들을 보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행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단면을 보았기 때문에 답변을 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출장 복명서를 한 것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아니하였던 부분은 아, 미비했던 부분이 같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아니,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됩니다. 되시는데 지금 답변이 계속 출장 복명서라고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 연수 사업 결과 보고서요. 그러니까 결과 보고서를 저기 취합해서 만들어 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했다라는 부분을 미비가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초시가 그렇게 어떤 사업은 하고 있대 많은 경우에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에는 없었고요. 2019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했던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던 게 시민날 같은 경우도 이 사업 예산들이 많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1억 정도. 그러면 그것에 맞는 사업 계획서가 기본적으로 좀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 거고 물론 나중에 이제 실질적인 어떤 사업 계획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계획 대비 결과 보고서라는 부분들의 흔적을 제가 이번에 좀 이 예산 심의를해서 요청을 해보니 제대로 받아지지가 않고 또 빨리 그제서야 이제 뭐 전년도 거 그전년도 거를 작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잠깐만 좀 틀어주십시오. 예. 자, 그럼 말씀 나온 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진시책 이제 벤치마킹 해외 연수 이 부분을 저한테는 파일로 뭐 20장 뭐 30개 사업들을 그냥 보내주셔서 제가 하나하나를 다 봤어요. 자, 18년도 이제 사업 결과는 제가 판단한 거는 일일이 20여 뭐 30여의 상황의 사업들에서 보니 총 5회에 인원 25에 어떤 그 보고서 쓴 거는 아예 인원 표기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공무 출장서로 받고 있으시더라고요. 19년도 사업 결과는 총 3회에 32명이 다녀왔는데 이거 우리가 봐도 그냥 뭐 비싼 그 비용이 아닌 싼 패키지 여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왔던 뭐 이런 상황들인지라 저희가 그동안 저는 이제 의회에서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벤치마킹 해외 연수에 대한 기대감들 속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보았더니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패키지 여행 직원들 수고했다라고 보내주고 있는 것 이거죠.
이 제목에 걸맞는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여행을 가서 느끼고 오는 것들은 각자의 눈높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시거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동남아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는 각자의 몫이라고 좀 생각은 그러니까 합니다. 여행을 그냥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을 거창하게 괜히 만들 필요 없이 이게 선진 시책 그냥 벤치마킹 해외 연수인 건데 그냥 직원들 한 뭐 10명씩 이렇게 집단으로 해서 몇 회 그냥 보내주시는 그런 정도의 이 사업인 거죠. 이 사업이. 18년하고 19년은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거죠. 네,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정활성화 선진행정연구회 전년도 20명에 올해 지금 21년에는 30명 10명이 더 추가가 돼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시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직원들에게 이런 견학 선진 문물을 접할 견학의 기회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과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 연수 사업의 차이점은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진 시책 벤치마킹 연수라는 것은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나 중앙에서 이 사업 그 저희 직원 해당되는 업무의 직원들을 보내라 이렇게 대상이 됐을 때 보내는 사업입니다. 그게 시정활성화 선진행정연구 아닌가요? 시정 활성화 선진시책 벤치마킹은 속초시 주로 속초시가 개별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서를 보니 판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정활성화 선진행정연구의 사업비에서 보내주신 시정 거 아니에요? 활성화 선진 행정 연구는 중앙 및 도 단위의 연수고 예 제가 그렇게 된 거죠? 예, 네, 벤치마킹은 알겠습니다. 저희 시입니다. 네, 자, 네. 그리고 이제 포상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신규 사업으로 이제 공무원 여가 선용 지원 사업으로 그렇죠? 예, 네. 2,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지금 시급한 예산인가요? 올해 예산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저희가 누누이 들었던 게 코로나 전국으로 정말 예산 잡기가 너무 어렵다. 필요한 예산들도 지금 감축하고 있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참 어렵겠구나. 그런데 지금 공무원 여가 선용 지원 이거 시급한 예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속초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이 지금 행정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저희 부서의 역할은 그 직원들의 후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좀 더 건강하고 활발하고 네, 많이 즐겁게 일할 수 할수록 있는 좋죠. 분위기를 시급한 만들어주는 예산인가 거죠.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남은 거는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유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정순희 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 이제 예산도 같이 보면서 나중에 이제 기획예산과에다가도 이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지금 계속 이제 단계가 변화가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언제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5회 추경을 하다 보면 또 이제 파악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각종 행사, 그다음에 연수, 그다음에 국제대회 참가 뭐 등등이 이제 거의 취소가 되면서 이제 예산이 불용이 됐고 그 불용된 금액을 가지고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이제 이랬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잘 들리시나요? 네,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예산 편성 지침을 각 지자체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게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또 무조건 코로나로 인해서 긴축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지역 경기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과 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을 거로 보는데 일단은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만 보더라도 기존에 있던 대로 이제 연수와 행사 이런 거는 이제 예산 편성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을 좀 봐가면서 올해처럼 또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스스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게 코로나라는 사태가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기존대로 편성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저 문서통신과 정보관리 쪽에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폐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예, 일단은 219쪽이고요. 우리가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매년 거의 한 150대 정도의 PC를 교환하고 있어요. 그때 네. 이유가 뭐냐면 한꺼번에 교환하기에는 또 부담이 되고 또 이제 그 많은 컴퓨터를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연한대로 이렇게 교환하다 보니까 한 1년에 150대 정도 이제 이렇게 교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물론 우리 행정기관의 PC는 그 안에 이제 많은 개인정보라든지 그리고 비공개 대상의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이거 교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세심히 기울여야 될 것은 제가 이제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150대를 교체를 하는데 이 150대가 어디로 가느냐 도대체 우리 속초 시민들 취약한 분들한테 150대가 다 오느냐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네. 이제 강원도로 올라가서 또 네. 강원도에서 그걸 담당하는 곳에서 우리 속초시에서 신청한 곳을 또 봐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속초시가 처분한 컴퓨터가 다른 지자체에도 간다는 얘긴데 네.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없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그 과기부의 사랑의 그림 PC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150대를 보낸다 그래도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 빼고 보냅니다. 그러면 사실 겉껍데기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도에서 이제 그 수리를 해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 시에 보내주는데 일부 이제 그 춘천 원주권 같은 데는 한 작년에 16대 정도를 줬고 저희 같은 데는 7대를 저희는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150대는 거의 쓸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자,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네.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150대를 만약에 교체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거는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거길 보내게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장비는 다 뺍니다. 네. 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 자체가 광역 지자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기 의무 때문에 사항인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얘기하면 좀 더 적극적인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죠. 신청을 하시게끔 하는 것도 대안이 아닌가. 네, 그 부분도 대안이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 있는 컴퓨터 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시군의 이런 그 수요를 적절히 판단해서 도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하기는 좀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우리 정보통신 이쪽의 예산을 보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MS를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거에 따른 이제 운영 프로그램도 같이 이제 예산이 서 있는데 올해 초에 이제 그 행안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이제 공공기관 PC를 MS 윈도우에서
개방형 OS로 이제 바꾼다라는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행안부에서 교체를 시작으로 해서 단계별로 이제 지자체까지도 이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긴데, 그 이런 것도 이제 아마 우리도 문서를 받으셨을 텐데 매년 이렇게 150대를 계속 교환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OS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 이 대수를 점점 줄이면서 이걸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컴퓨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네. 저희가 직원들을 5년 정도씩 이제 사용하게 해주고 있고, 그 나머지 그 5년 쓴 거의 부품은 저희가 또 빼서 활용을 해서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데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매년 한 70에서 80여 명 정도가 새로 들어오고 있고, 기간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저희가 또 뭐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 또 해줘야 될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5년 정도 지난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150대 정도를 구매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그런 사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행안부의 자료를 보면은 오히려 컴퓨터 대수가 줄어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냐면은 컴퓨터가 이제 한 직원이 인터넷 PC용 컴퓨터를 하나 가지고 있고 업무용 PC를 또 가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는 OS로 바꾸게 되면은 그 한 대로 모든 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지금 행안부가 이걸 하려는 이유도 컴퓨터 대수를 줄여가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건데, 우리도 이제 이거를 해야 될 텐데 앞으로. 근데 계속해서 컴퓨터를 교체하고 나중에 또 이 지침이 내려왔을 때 새롭게 컴퓨터를 또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선제적인 대응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이런 시군 단위에까지 그런 제도가 내려온다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당장 현재 행안부가 저희한테 그런 시스템을 하라고 얘기했던 적은 제가 받은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컴퓨터 대수가 자꾸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민원 창구라든지 지적, 뭐 호적 등초본 이런 데는 컴퓨터를 한 대만 가지고 못 합니다. 일반 인터넷 업무용이 따로 있어야 되고 민원 발급용 또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지적이나 이런 거를 띄거나 호적을 띄려면. 그렇기 때문에 한 직원이 2개씩 이상 가지고 컴퓨터를 써야 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행안부 대책이 뭐냐면 2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컴퓨터 대수를 줄여나가는 게 이 행안부의 예. 이 주 내용이란 얘기고요. 예, 물론 그렇게 예, 하면 예. 좋겠지만 현재 예, 일선에서는 그게 네네. 당장 실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저 과장님 저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예. 하여튼 올해 이 예산 이제 심의 후 내년도에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코로나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던 우리 속초시의 교체 컴퓨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속초시로 올 수 있게끔 나름대로의 대책을 좀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예, 관계 부서, 관련 부서, 관계 부서 그 직원분들께도 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질의들이 많았는데 중복된 건 좀 빼고요. 궁금한 거 좀 몇 가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209페이지예요, 과장님. 네. 그 자원봉사 활성화에 보면 민간 이전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15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마일리지가 잘 돼 있던데 이 150 갖고 그 마일리지를 다 소화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 그거는 매년 이제 209 예산이 페이지입니다. 쓰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쓰기 때문에 그 그 부분에 정도면 대해서는 된다? 그 자원봉사 센터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좀 돼야 되겠다라고 본 의원이 몇 번 좀 얘기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보면은요.
이제 시설들이 이게 노후가 돼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4군데를 선정을 하셨어요. 네, 일단 중도문 1위하고 도리원 마을회관하고 부월리 학사평 마을회관 이것들은 견적을 다 뽑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런 상태에서도 그냥 지냈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현재는 지금 조금 지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 달라고 그래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 견적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211페이지 중도 1위 마을회관의 전년도 예산액 1,000만 원은 이건 다른 데 수리 보수공사 하신 거죠? 네, 중도문 1위 마을회관은 올해도 올해 작년과 올해 연속적으로 1,800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 밑에 도리원도 마찬가지고요. 도리원이나 이제 부월리 학사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그맣게 있고 일부는 이제 외벽 방수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작년 예산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 예. 다른 데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대답이 맞는 것 같아서 그 마을 회관이 아니고 예. 다른 마을 회관의 예산입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열심히 하는 그 자율방법인데 그 214페이지에 보면 고생들도 많이 하시던데 이번에 조양대가 인원이 많아서 차량을 다 한 대 구입하는 건가요?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이 6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 방범대 활동에 차량이 좀 부족해서 한 대 더 지원을 받았고요. 예. 이 부분은 도비가 좀 포함된 금액입니다. 도비에 대해 12가 50대 50으로 편성이 됐네요.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체 6개 대가 있죠?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신설된 것들을 보면 215페이지에 재양 경호회하고 해양 경찰 재양 경호회하고 390대 280이 신설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설이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한번 활동을 지켜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아까 우리 최종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독립 그 몇 페이지죠? 204페이지인가요? 대포 만세 운동에 관한 그 장소는 예, 또 부서 아까 그 의장님도 전 의장님도 말씀하시더구만 장소를 좀 협의를 좀 하셔서 내년에는 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네, 이 신문에 11월 16일자 신문에 보면 설악신문에 보면 민선 7기 속초 시정 대체로 만족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이럴 때 보면 대체로 만족 이거가 뭐냐면 매우 만족, 만족 그다음에 불만족 뭐 이렇게 나왔는데 대체로 만족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홍수 피해 났을 때, 태풍 피해 났을 때에 대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평가는 1년에 한 번씩은 하나요? 네,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적용을 시키고 적응을 하나요? 그 조사는 저희 부서가 했던 게 아니고 예. 다른 부서에서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코로나에 대비도 여러 가지 부서에서 여러 군데 부서에서 했지만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수고가 많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 좀 적용을 하고 좀 불만 좀 만족스럽지 못한 데는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신문을 스크랩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런 거는 괜찮은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폭넓게 30대, 40대, 50대, 60대 내지는 또 인원수도 좀 늘려서 좀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 전에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상태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자 216페이지 좀 봐주시죠. 우리 파견 공무원 숙소 임차료라고 돼 있는데 월 100만 원씩 12개월. 우리 파견 공무원 지금 어디 나가 있는 거죠? 세종시에 지금 현재 6급 주사가 개장이 하나 세종시 한 군데 나가 있는데 이제 예. 월세 100만 원인 거죠? 월세가 지금 현재 60만 원에다가 예. 기타 공과금이 좀 있고 이게 또 이제 올해 이제 끝나면 내년에 월세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 원씩 이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돼 있어서 예, 그냥 임차료 100만 원으로 이제 예, 계상을 예. 해서 얘기를 하시죠. 뭐. 예,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앞으로 저기 세종시 계속 파견을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지금은- 전세 전환하는 게 오히려 우리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세종시에 이제 계속 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이제 세종시에 파견을 나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예. 이렇게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전세를 얻어서까지 계속적으로 거기에가 직원이 있는다라는 보장이 아니, 사실은 그래서 좀 없기 제가 때문에 지금 예. 얘기하는 게 장기적으로 계속 세종시 파견을 내보낼 거면은 전세 전환을 통해서 예산을 좀 이런 부분이라도 좀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그 파견 일- 나갈 신청자가 없거나 이제 뭐 세종시 파견 계획이 없다 그러면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는 예. 거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나간다 그러면은 임차료 100만 원보다는 전세 전환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좀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세종시에 계속 이렇게 직원을 파견하는 것들이 정보교류 내려면서 좋지만 1년 단위로 이 직원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올해 처음 나갔고요. 예. 그 연속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나간 직원은 어쨌든 내년까지는 또 있기로 했는데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세종시 파견 공무원들이 신청이 없으면은 파견 공무원을 내보내질 못한다. 순서가 신청자가 없어서 못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 이동을 내면 갈 수 있는 겁니까? 그 파견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의 이제 동의라든지 여러 상황들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세종시가 지금 뭐 그 춘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6급들이 그 세종시 파견 이런 것들을 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저희에게도 아니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인사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으면 누가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갔다 와서 뭐 보직이 없어진다든지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꺼리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고민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종시 파견 공무원이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누구나 신청을 해서 1년 동안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부서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근데 신규 사업 중에 보면 산업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이게 일자리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그 저희가 이제 공무직들을 채용하고 현업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 차원에서 예,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과태료가 이 교육비보다도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예,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합니다. 교육 위탁 사업인 거죠? 교육을 위탁하는 교육도 위탁하고 그 사람들이 안전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모든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들에게 월 단위로 결과 보고서를 보내주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보완을 하거나 현장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청내 사업인 거죠? 청내도 있고 지금 이제 사업소라든지 각 현장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산업안전관리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죠? 그거 지금 산업안전관리원의 역할을 저희가 위탁한 업체에서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위탁한 업체에서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네, 드려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아까 답변하십시오. 그 최정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 한마음 대회는 2019년 5월에 개최한 걸로 제가 여기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네. 올해는 미개최했습니다. 예. 최정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211쪽에 네. 이게 이제 뭐 예산으로 오늘 예산심이기 때문에 사소하긴 하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그 통장 상해 보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통장 상해 보험인데 지금 2021년에 이제 인당 21,000원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네. 아니다. 통장 상해 보험이 인당 3만 원. 인당 3만 원으로 되어 있죠. 네. 여기 네. 지금 예산. 근데 전년도 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년에 이제 4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해 보험이 이렇게나 이제 줄어드는 상황도 제대로 이게 파악이 되신 건지 왜 이렇게 예산이 이 부분은 또 인당 부분들이 15,000원씩이나 삭감이 되게 되는 상해 보험인지 좀 궁금해서. 아, 네. (2020년도에) 보험 가입은 이제 235명에 474만 4천 원이 이제 보험이 가입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2021년도에 예산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상해 보험이 그냥 들쭉날쭉하나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필요성에 의해서 통장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들어주는 상해 보험이라는 부분은 네네. 기본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걸 그 예산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예산이 이제 2020년도에 1년간 예산했을 때 작년 올해 2020년도에 상해 보험료가 474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봐서 474만 4천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들었나요? 예, 예.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거를 기준으로 네. 700만 원 정도를 잡은 겁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 좀 잘못 잡은 거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쓴 게 예산이 470 1,035만 원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470만 원 정도라 예, 하면 지출이 됐습니다. 예산을 잘 못 세우신 거다. 이렇게 네. 지금 저는 이게 예산이 왜 줄어들었을까 이제 이렇게 보았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13쪽에 그 부업 대학생이 이제 운영이 있어요. 네. 부업 대학생 이게 이제 대학생들도 상당히 이게 어려운 시절을 지금 겪고 있는지라 아이들의 이 인기나 이런 자비받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전년도랑 우연히 이제 비교를 좀 해보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135명이 30일을 근무를 하면서 보험이 여기에서 저희가 궁금하게 꽂혔던 건 일단 보험입니다. 4대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모두 다 예산에 들어 있어서 총액이 3억 7천 정도였는데 2021년도에는 인원이 좀 빠지면서 153명으로 인원이 좀 늘되 일수가 30일에서 20일로 이제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다른 보험은 이게 의무화가 안 됩니까? 그리고 고용 산재보험만 드는 걸로 지금 예산이 네. 올라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2억 7,500 해서 요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정리를 한 거는 그래서 1인당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 그리고 어려운 시절에 이 청년 정책들도 이번에 이제 또 많이 올라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축소하게 된 상황들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인원 부분이 좀 축소된 부분은 이제 그 여름에는 해수욕장에 주로 근무를 인원은 늘었어요. 늘은 이유들 이제 네, 설명드릴게요. 18명. 인원이 늘은 이유는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해수욕장 운영을 50일에서 60일 하다 보니까 네. 그 전에는 30일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30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20일 근무로 줄여서 이걸 1차, 2차로 지금 나누게 되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의무보험은 이제 한 가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또 1, 2차로 나눴을 때 학생들의 의견이 중간에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개인들의 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20일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25일이 되거든요. 유급휴일이 예, 이제 예. 포함이 그러다 되는 거니까. 보니까 네, 저희가 네. 이번에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바에는 예산이 지금 한 1억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된 거예요. 전년 예산에 비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인원을 조금 늘리거나 행정 보조라든가 해수욕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를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네. 인원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해수욕장에 이제 그 주차장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시스템이 이제 유료화되고 기계화되기 때문에 인력이 거기서 좀 감축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영순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21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 참가 15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 동아리 경연대 참가 및 주민자치 박람회 견학 해서 이제 910만 원이 있어요. 이거 뭔 차이예요? 같은 경연대가 아니고 따로나요? 그 박람회 경연대는 이제 다른 데서 하고 있거나 이런 데를 이제 보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150만 원 간다 하고 예. 뭐 이거 우수 동아리 경연대 참가 주민자치 박람회 견학 이게 이제 13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먼저 번에 150만 원은 몇 명이 가는 거고 예. 이거는 910만 원짜리는 130명이 가신다는 거죠? 강원도 전체에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 속초에서 했던 것처럼 네. 강원도 전체에서 타시군에서 이제 박람회가 이제 열렸을 때 가게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위에 부분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3천만 원이 돼 있고요. 네, 한마음대가 2,100만 원이에요. 네. 이게 따로따로 열려요? 예, 역량 강화 워크숍은 이제 일반 저희가 인력은 자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예. 그 한마음 이거는 이제 그 주민자치센터의 그 위원회에서 연말에 이제 그 시상을 하면서 자기네 프로그램을 경연하는 이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우수, 예, 우수, 예. 이제 그 장려상 이렇게 해서 그 같이 예. 묶어서 드리나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이영순 전반기 부장님, 제가 명칭을 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나름 그 현장에서 고생들 많으시고요. 코로나19 비상 시국에 현장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23일 날이죠. 우리 그 국가 방역 지침 네. 그 3단계 그 위험 그 상승으로 인해서 공공부문 2단계 이제 격상과 관련해서 23일 날 통보가 나오고 언론지상에 공무원들께서 제주도에 네. 외유성 출장이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름 억울하신 점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신 공무원들 우리 그 고위급 공무원들께서 가신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현장에서 또 고생 많으셨던 우리 주무관들 그 위로 차원에서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언론지상에 발표가 됐을 때 우리 전체 모임과 회식을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한 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공직사회에 그런 지침이 하달된 이후에 답변이 미리 예약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없어서라는 이런 그 답변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속초시 공직사회와 속초시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움직여야 되는 기관입니다.
다소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그 내년에도 이제 올해 지나고 나서 내년도 백신이 개발되기 이전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돼서는 계속 비상시국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면목이 좀 없습니다.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종현 전방위 의장님 말씀하셨던, 그리고 지금 방원욱 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예산결산의 당초 예산 심의 때 3.1 만세운동 기념관과 관련된 그 시에서 예산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을 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달아주신 내용은 기념관 100주년 기념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좀 더 보강을 해서 좀 제대로 한번 좀 이번 기회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부서에 집행부의 시장님께서 의혹을 가지시고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렸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올해 그 예산 편성에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이게. 그러나 그 예산과 관련돼서는 지금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그 기념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시죠? 네. 그 인식을 좀 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좀 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추가 질의는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 백신이 코로나 백신은 아니죠. 네, 컴퓨터 처음에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백신인 줄 알고. 그러면 이 800개를 구입을 하잖아요. 네, 컴퓨터 백신을. 그러니까 직원 한 분당 하나씩. 요거는 보급을 이제 하는 건가요? 이 라이선스가 1년간씩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이 백신을 매년? 사야 합니다. 예. 매년 구입을 하신다. 네. 가격도 똑같나요? 그 회사 자체가 이제 이거를 매년 사도록 저희는 정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꼭 사서 써야 됩니다. 과장 그 엑스포에 군 장병 네. 그 쉼터가 네. 있더라고요. 네. 이제 예산서에서도 봤지만 제가 이제 그 엑스포에 나갔다가 우연치 않게 그 조양동 사회단체 분들이 네. 나와서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셔서 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군장병 쉼터에 이제 교대로 이제 자원봉사를 나오셔서 청소도 해주고 군장병들 오면은 뭐 지역 안내도 해주고 커피도 타주고 그러시는 활동들을 하신다 그래서 그제서 이제 군장병 쉼터 거기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주 목적이 군장병 외박이나 휴가 나왔을 때 이 장소를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주 목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군장병들이 여기 쉼터가 있다는 걸 알까요? 군장병 엑스포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예. 엑스포 상징탑 옆 인조잔디구장 건너편인데, 그죠? 위치가 그렇습니다. 화장실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군장병들이 휴가를 나오거나 외박을 나와서 거기를 이용한다? 이용 현황 좀 한번 파악을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군장병들이 거기 와서 쉰다? 군장병들이 그 소중한 시간을 그 20대 초반, 20대 중반 정도면은 PC방 당구장 아니면은 연인과 데이트인데, 과연 군장병들이 그 엑스포 공원의 쉼터에 와서 무엇을 하며 쉴 것이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편의 시설이 아주 잘 갖춰지진 않는데 산뜻하게 해놓으시고 관리는 잘 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무늬만 쉼터로 만들어 놓고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거까지야 이렇게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는 것 같은데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군부대하고의 저희가 이제 군의 우리 시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군부대의 그 장소에 대한 홍보도 했었고 네. 군부대 관계자들이 이제 그 장소를 오픈했을 때 각 부대에서 오셔가지고 현장도 확인을 했었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올해 이제 코로나19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군부대의 지금 외출과 외박이 많이 금지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모일까봐 사실 본격적으로 홍보를 안 해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네, 그거는 그러겠습니다. 한번 예. 중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하셨어요. 제가 아까 우리 매우 만족이라는 스크랩을 해서 일부러 읽어 드린 것도 잘 대응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이제 보상으로 이제 주무관님들하고 이런 분들의 100여 분을 이제 모셨기 또 뭐 교육 아닌 뭐 여행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뭐 견학 겸 해서 보상 차원에서 가는 거였었는데 시기가 안 맞았다는 거거든요. 실은 저희 시의원들은 지침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김치 행사도 못 다니고 아주 다 올스톱이었는데 시 행정에서는 그렇게 움직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화도 많이 나요. 그다음에 뭐 저희들도 몰랐고 시장이나 이렇게 가봤을 때 남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게 있지만 매우 억울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참 잘한 사업인데 그때까지 잘하고 마무리를 이제 하는 단계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민들이 먼저 알아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만 잘해도 10가지 다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 참 이게 이런 것들이 시의원도 역시 똑같이 욕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이 조직 세계에서는 그런 판단들이 좀 빨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1차, 2차, 3차로 결정을 했었으면 3차는 좀 자제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또 하나 둘씩 또 겹치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래서 참 시의원들도 참 저로서는 상당히 좀 힘들게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12월 달이 지금 이제 뭐 마지막 달인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은 시장, 바닷가는 바닷가, 뭐 시민은 시민 다 그냥 보란 듯이 뭐 얘기들을 하고 욕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감수를 하고 갑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결정이 될 때에는 정부의 방침이 먼저일 거고 시책도 먼저일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렇게 꼼꼼하게 좀 진짜 아주 좀 엄정하게 좀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시민들이 더 빨리 알고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먼저 하더라고요. 우리도 어디 안 나가고 집에 있는데 우리도 뭐 하고 하지를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민분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 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이제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께서도 이제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다소 억울한 점이 있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누구보다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 제가 뭐 하나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609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그 종합청년도 평가에서 1등급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올해는
평가가 없나 보죠? 청렴도 평가 네네네. 말씀하시나요? 매년 하는 건가요? 매년 이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년?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산안 끝날 시점에 다시 이 평가 발표가 나옵니까? 네, 연말쯤에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연말쯤에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현장에서 그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의 그 사기 진작이라든가 그 고생하시는 걸 모르셔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시민과 아픔을 같이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우리 부장님께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